집값이 경착륙 막으려다가 비투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가계 부채 지병 키웠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서 계속 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지. 지금 놀래가지고 뭐 특례 보금자리 50년 대출이 말이 됩니까? 네,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서 돈 안 주려고 지금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라진 디레버리징 정책 딜레마다 해가지고 부채 함정에 빠진 한국, 정부 공급 정책 몰개지 대출 급증, 통화 긴축기 부채 축소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저금리 대출 차환 리스크도 본격화, 부채 우려 금리 인하도 인상도 못해 이제는 뭐 인상, 인하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우르르.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뭐 집을 좀 잡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PF 이런 거에다가 돈을 40조를 또 쏟아붓겠느니 뭐 했느니 이런 거 이거 지금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참모라는 사람 이 작자들 전부 갈아쳐야 돼요. 예? 실력도 내가 볼 적에는 그냥 책상자리에 앉아서 뭐 대학교는 좋은 데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부꾼들만 있지 이거 얘기하는 대로 요렇게 하면 이명박 때 요렇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뭐가 됐어요. 부동산이 좀 잡혔잖아요. 많이 지면서 강남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쌌습니까? 몇 억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계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때는 금리라도 좀 쌌지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진짜. 자, 컬럼, 송평인 컬럼,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내용이 좋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저절로 떨어졌죠. 가만히 있었는데 문재인 바뀌면서 문재인이 이번에 정권을 대타를 못 잡고 뭐 이재명이 됐으면 이제 나라는 망했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부동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윤 정권을 찍으면서 이렇게 일단 정권을 이제 바꿨죠. 그런데 그러면서 30% 떨어지고 이제 20% 더 떨어지면서 이제 뭐 30억 하던 게 15억 뭐 이렇게 제자리로 갈 시기를 정말 적정하게 이제 잡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절로 떨어진 집값을 못 잡은 게 바로 정부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했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주택 2개, 3개 가지고 이제 저는 항상 하나죠.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짧게 치고 이게 다 투기꾼들이에요. 예? 뭐 집을 하나 사서 뭐 나처럼 유엔빌리지 20년 넘은 집을 갖다 판 게 아니고 잠깐 들어가가지고 치고 빠지는 매덕 먹고 빠지는 이런 작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죠. 이어서 종부세 중과까지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이디어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부동산 살아가지고 투기꾼들도 이제 협조해서 들어오고 돈 많은 사람들도 집 사고 세금 안 낸다니까 안 속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정권 바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집 안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자 중상층보다 훨씬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70%가 서민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좌파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진보 좌파 저것들. 그럼 이제 저 정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초토화돼, 초토화. 세금 거두려고 눈깔 뻘겋고 한 채 가진 사람도 아마 집이라는 내용만 들으면 다 세금 내게 하고. 왜? 돈이 없잖아요. 좌파애들은 그렇게 해서 고가를 다 비워놓고 마이너스 만들고 가는 게 지금까지 걔네들의 상습적인 일이었어요. 채우면 뭐합니까? 채울 필요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굳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고 종부세 중과까지 폐지를 했고 종부세 양도세가 다 높으면 집을 보유하기도 양도하기도 어려워 문제지만 집값 안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다 깎아주는 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랬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은 정책 대응 실패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간 저금리, 금리가 2%였죠. 저금리에서 비롯됐고 금리 인하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못 쫓아갈까 봐 조바심을 내던 금리를 계속 내렸죠. 내리고
집, 부동산, 건물 막 그냥.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미국과 금리 차가 사상 제대로 벌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은행은 찔끔찔끔 올리면서 금리마저도 금감원이 은행 창구 금리를 통제하는 바람에 인상 효과도 크지 않았죠. 계속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3.5 올려놓고는 동결 그러면서 금리를 내려가지고 집 사라. 그래서 영끌 대출은 아마 젊은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에? 영끌 대출은 아무 젊은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젊은 나이를 지나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20대 이런 애들이 저도 20대에 집을 뭐 몇 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제 통박이 분명했죠. 연예인으로서 그때는 또 벌어들이고 쓰지를 않으니까. 에? 남대문에서 옷 사다가 꼬매 입고 엄마랑 같이 보석 달고 이래서 입고 다니면서 평생 돈을 쓰질 않았어요. 돈 벌 때. 뭐 대책도 없이 월급 무슨 뭐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대출을 2억, 3억, 4억, 5억, 6억을 받는다고? 이게 뭐 어디서 나는 내용인지를 모르겠다. 그 내용입니다. 부모가 돈이 있고 본인들 스스로 상당한 소득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20대에 제가 집이 몇 채 있었지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야간업소 8군데 뛰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저도. 야간업소만 합니까? 행사도 하죠. 예? 행사만 합니까? 이것저것 뭐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연예인 수입이 잘 나갈 때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쓰지 않고 그때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고요. 그 부모의 도움도 아니고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2030 세대가 주택을 척척 보유했던가? 내가 2030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쌍욕을 하고 막 그냥 들어와가지고 니들 늙은 것들이 집 오른 걸 우리한테 팔아가지고 이제 덤탱이를 씌운 거지. 아니 이것들아 공부도 하지도 않고 지금 그때 노인 우리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집 살 때가 20년 30년 전이야. 니들처럼 집 사가지고 1년 있다 팔아가지고 수익 남기려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집 샀는데 20년 된 거 뭐 15년 된 거 이런 거 판 거야. 물가 상승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 20년 15년 10년 전에 산 집이 그러면 2억에 샀으면 지금까지 2억이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고 막 그냥 뭐 아우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쇼트 하나 내보냈는데 뭐 20만이 넘긴 했지만은 거기에는 그냥 댓글이 전부 그냥 니들만 집 있냐 뭐 어쩌 지네 부모한테 욕하듯이 그렇게 욕을 합디다. 힘들었어요. 30대 20대가 60%가 넘는 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5060은 야가 터져가지고 집을 안 사. 경험이 많거든. 이 철없는 2030 이건 뭐 뭣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 집 사가지고 떼돈을 벌어. 야 그때 우리가 살 때는 5천 1억이었어 5천만 원 1억 비싸봤자 1억 2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른 게 뭐 4억 3억 5억까지 거기까지는 봐줄게.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막 10억 20억 그 말이 안 되지. 그걸 대출을 막 10억을 은행에다가 이자 줘가면서 그거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 니네들 2030이 전부 집을 샀잖아. 40이 또 뭐 그 나머지고 5060은 집 안 사. 있는 집 다 갖다 팔았지. 그러니까 니네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그 은행이자. 진짜 걱정이 태산이야 진짜. 그래서 20대 30대가 척척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이분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송평인 컬럼 아주 잘 쓰시죠. 대부분의 영끌 대출은 정 안 되면 집 팔아서 빚 갚고 분수에 맞게 전세 살면서 또 돈을 모으면서 또 기회를 보는 거죠.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영끌 대출 걱정인데도 바로 이 윤 정부는 40대 50대 무주택 서민의 서름보다 영끌 대출에 더 부심을 했던 겁니다. 이러니 문정부 초에 비해 문정부 말에 2배가 됐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가계대출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다시 느는 건 당연한 거죠. 빚을 계속 내가지고 애들이 빚이 높아도 뭐 어떻게 해주겠지. 내려가면 뭐 집 버리면은 뭐 나라에서 또 그거 갚아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건지. 그건 대책 없는 노인네들 거 있지 않습니까? 늙은 나이에. 뭐, 노후 대책은 좀 하시세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무슨 한심한 얘기입니까? 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뭐가 됩니까? 자식이 도와줘요. 뭐 나라에서 그까짓 거 3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없이 그게 뭐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문정부 때 최고가를 경신하는 집값이 속출하기도 했죠. 100억이니 뭐니 언론도 같이 합세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숟가락으로 밥 한 그릇씩 먹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는 정부는 많이 봤지만 저절로 떨어지고 있는 집값을 못 잡는 정부는 사실상 처음이다. 딱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랬어요. 제발 보수 우파가 계속돼야 우리나라가 정말 공산당으로 안 넘어가고, 예? 제 마음은 제발 공산당으로 안 넘어가고 빨갱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리 이 보수 우파 정권을 얘기해야 됩니까? 눈물이 나요, 제가. 근데 이거 지금 앞이 보여요. 예?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 내가 어떻게 이게 괴롭지 않습니까? 제발 뭐 이게 비밀리 일반 TV에 나가는 거니까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버릴 건 빨리 버리고, 예? 살릴 건 살립시다. 제발 부탁이에요. 유가가 다시 올라 9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가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가 아니다. 유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먹는 농산물 같은 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추석이 오면 올랐다가 추석이 지나면 내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유가나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 지난해 근원물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예? 지난해 7월 6.3%를 정점을 찍은 후에 하락했지만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3% 수준을 유지하고요. 이번에 PCE,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내렸어요. 그래도 미국은 긴장을 계속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가짜 물가 내린 거다. 왜? 지네가 가짜로 통계를 좀 이것저것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재도 미국 뉴욕보다 비싼 우유값이 이달 들어 인상되면서, 예?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요. 수도권 지하철 요금, 대중교통 2차 오르고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거론되고 전년도에 있었던 높은 상승률의 기저효과도 사라지고 근원물가 지수는 다시 4%로 오를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선진국처럼 제때 인상했다면 근원물가 지수는 4% 이하로 떨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인플레는 끝물이 아니라 한창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한전 뭐 기름값, 전기값, 뭐 하다못해 전화, 인터넷 다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역대 보수 정부는 현실화를 목표로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공공요금을 계속 인상해 왔다. 이 흐름을 결정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바로 문 정부였다. 당시 한은은 정부에 의해 왜곡이 심화되는 물가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해 바로 잡으려 하기는커녕 왜곡된 물가지수를 토대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낮게 하면서 집 뭐 사라 얘기는 안 했지만은 바람을 잡은 거죠. 비트코인, 예? 그 우리가 알았던 노무현 때 그 군붕어 어항 있지 않습니까? 어항. 여러분 좀 써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다 노름이잖아요. 노름. 군붕어 낚시하고 막 그런 거. 예? 그 똑같은 게 뭡니까? 문재인 때는 비트코인.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군붕어가 아니고 바다 이야기. 낚시 이야기 말고요. 그걸로 해서 수십조, 수백조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불쌍한 서민 돈.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돈을 풀고.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저 거짓말쟁이들. 응? 저금리 유지하면서 저금리에 물가 오르지 않는 뉴 노멀. 말도 안 되는 뉴 노멀의 노자도 뜻도 모르는 것이 헛소리나 하며 돈을 푼 탓에 자산시장이 엄청난 거품을 쌓게 만들고 떠난 바로 문재인.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재인 얘기만 하면 정말 가식적이고 지금 설치고 또 그러니 이게 화가 안 납니까? 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 정부 역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올 6월부터 인플레가 다 끝났다는 듯이 떠버렸죠. 언론도 함께 합세를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추경호도 2% 물가 잡았고 이제 이자도 내려가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건달 같은 한흥 총재니 뭐니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이제 내려갈 거밖에 없고 이제 다 끝났다. 물가도 다 끝났고 뭔 멍멍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다 끝났다고 떠벌리다가 윤 정부가 수십조 원씩 쌓이는 공기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면 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요금을 올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지금 한전, 빚더미 한전. 저게 문재인 때 더 빚이 많아졌죠. 태양광 이런 거 아우 그 쓰레기 그냥 아휴 생각하면 진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다. 저 문재인 저거 5년 하는 동안에 나라 다 망쳐놨어.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 꼬리가 긴 인플레다. 인플레가 장기간 누적되면 월급 생활자나 연금 생활자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아니 주인도 살아가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면 주인도 힘들어요. 세금도 많아지고 그럼 월급을 어떻게 올려줍니까? 절대 못 올려줘요. 그래서 인플레가 장기간 누적되면 이 월급쟁이들 그리고 연금자들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큰일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온갖 대출 부실이 수면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대출 부실 이자도 안 내고 버티는 애들을 비롯해 회사 기업 말도 못한 거죠. 금리 인상이 찔끔찔끔 이뤄졌는데도 그 정도니 부실은 어느 정도 터진다 하면 IMF가 오겠죠. 그 과정에서 장기간 저금리에서나 가까스로 생존 가능한 기업가 차주 그리고 그들에게 대출해준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는 건 감수해야 한다. 그 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세금으로 다 막으라고. 그런데도 윤 정부는 틀어막고 있다. 그러니 어느새 문 정부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다음 정권 때 심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음 정권이